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광주 5.18 사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든가요. 올해가 44주년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참석해서 손에 손을 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희생자 가족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해서 같이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5.18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5.18 사태가 사태냐 아니면 민주화운동이냐 이렇게 하는데, 정치권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또 말을 하잖아요. 그 5.18 매의 희생자들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봐라. 그걸 발표를 아직도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정치권이 몇백 명이 거기 들어갔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왜 발표를 하는지 그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부의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혈세거든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는 거기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정부의 돈을 쓴 곳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 지원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장부를 지출 장부, 수입 장부를 정부에 제출해라. 그거 가지고 한동안 시끄럽잖아요. 결국 민주노총이 제출했습니다. 10개 민주노총 중에서 9개 단체가 제출했습니다. 지금 금속 노조만 제출을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18 거기도 5.18 희생자 가족에 대한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도 지원을 한다는 건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세월이 흐르면 안 밝힐 수 없죠. 그걸 꽉꽉 묻어두려고 5.18 얘기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18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금,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하게끔 법적 도면을 놨잖아요. 그건 완전히 깡패 집단이죠. 그건 완전히 다수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깔아뭉개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걸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하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구나 시가 있잖아요. 지방은 군이나 도가 있고요. 근데 예산 쓴 거 다 공개하고 다 발표합니다. 발표 안 해서는 안 되죠. 그 구나 시나 지방자치 예산이 1년 예산이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독지가가 돈을 갖다 거기다가 기부한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걸 감추면 그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시민 또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그 무시한다 하면 그게 바로 김정은이 하듯이 공산당 하듯이 하는 거죠. 그 공산당 뭐 발표합니까? 뭐 자기 개인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은 더 많은 세월이 가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백은 백이요 흑은 흑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역사 앞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은 역사의 흐름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일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뭐 치부는 치부대로 또 공로는 공로대로 업적은 업적대로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밝혀집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편에서는 게 아니에요. 정도, 중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손잡고 부른 윤석열 대통령, 주목 흔든 조국, 양손 모은 이준석. 오늘 보도 같은 게 그때 떴어요. 이재명은 여당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손잡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임을 향한 행진곡.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광주에 가셔서 지금 그 광주의 유가족 그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광주 5.18 묘에게는 3년째 연 3년째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 계속 연 3년째 참석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 3년째 참석을 한다. 뭐 인간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 뒤에 따른 국민들의 의혹은 확실하게 아주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노래를 같이 이렇게 합창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원래 전에는 합창들이 합창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안 부르고 싶은 사람은 안 부르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올해가 벌써 44주년이니까요. 근데 근자에 와서는 같이 부릅니다. 전부 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아마 더 돋구는 그렇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5.18 사태 때 뭐 현장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보도된 걸 아주 관심 있게 세세히 봤습니다. 근데 벌써 44주년이 하니까 내 나이 속에서 벌써 44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5.18 묘역에 물론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5.18 사태 때 그때는 생생한 보도로 뉴스로다가 아주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이날 기념식 마지막 순서였는데 윤 대통령은 양옆 참석자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옆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대표 양옆 참석자는 국민의힘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달리 원내 3사당 대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른쪽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이랬다는 거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양손을 모으고 노래만 함께 불렀다. 참 정말 이 조국 대표요. 1심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30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참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참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전 정치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가 뭐 그렇습니까? 예. 모범적인 사람들이 모범적인 정치를 해야죠. 법을 무시하고 법에 저촉된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과 뭐와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법치국가선 만인의 평등이 법 아닙니까? 뭐 보통 우리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야 2심까지 징역 2년이 떨어졌는데 법정 구속 안 되고 그냥 두는 경우 봤습니까? 있습니까? 참 도주의혹이 없다. 도주의혹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을 시켜놨습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법은 만인의 평등되어야지. 우리나라는 판사들을 존경할 수도 없고 판사들도 개판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50억 클럽도 나오는 거죠. 권신일 판사, 대법원 판사 50억 클럽에 가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원하는 사람만 부르도록 하는 합창으로 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 형식으로 바뀌었다. 의전상 합창은 무대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참석자는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형식이다. 재창은 애국가처럼 참석자들이 모두 노래한다. 재창이 되든지 합창이 되든지 뭐 그거야 거기 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님을 위한 행진곡도 다 함께 재창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며 매번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뭐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것이야 뭐 탓이야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5.18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투명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발표가 끝나야 되고 이런저런 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공자로 있는 명단은요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됩니다. 하루빨리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측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다수가 있다. 왜 비밀로 하냐, 공개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는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사실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내놔야 됩니다. 그걸 색을 칠하고 울타리를 치고 뭐 이 저기 저 형태를 바꾸고 이러면 그건 역사는 거짓 역사를 넘기는 겁니다. 역사는 사실대로 사진과 같이 사실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잘한 것이다, 이건 잘못 알려지겠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늙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죽은 후에 뭘 남길 겁니까? 죽을 때, 죽기 전에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모든 가진 거 다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면 아무것도 안 남던 채가 낙골당에 그 담는 함에 채만 남잖아요. 뼈가루만 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기 또는 자기의 가족 또는 자기의 그 집단을 위해서 그걸 가리고 감추고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죄를 낳는 겁니다. 죄를.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우리 후손들이 아마 다시 파서 다시 그를 해부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고 이건 이렇게 된 건데 거짓을 했구나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 당시엔 또 AI가 발달돼서 AI에서 다 그걸 규명할지도 모르죠. 하여튼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 그 어떤 목적 없이 희생하신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조의를 피하고 그 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주말부터 주말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아마 초여름 날씨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보면은 자외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선크림을 바르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봄철에 온도 변화가 많이 심합니다. 조금 기온이 뭐 10도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또 뭐 20도까지도 올라갔다 이러면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또 이 몸에 온도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 못하는 분들 감기도 걸리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말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멋진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